오늘은요, 한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신 정환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근데 이분이 인생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게 놀랍게도 책이 아니라 바로 3살배기 손주였다고 해요. 궁금하지 않으세요? 자, 그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.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평생에 걸친 전문성이 고작 3살짜리 아이의 그 순수한 지혜 앞에서 완전히 재정이 될 수 있었을까요? 이 놀라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먼저 그분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 해요. 한마디로 존경받는 교장 선생님, 그리고 인생을 정말 쉼 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살아온 베테랑 교육자였죠. 39년 6개월. 이게 바로 정한 선생님이 교육계에 바친 시간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거의 40년이에요. 늘 정답을 알려주고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만 달려오신 거죠.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 템포는 음악으로 치면 알레그로였던 거예요. 아주 빠르고 강렬하게. 모든 게 계획대로 성취 위주로 돌아갔고요. 그 중심에는 나는 옳고 나는 정답을 안다는 그런 단단한 권위가 자리 잡고 있었죠. 그런데 말이죠. 그렇게 질주하던 인생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립니다.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몇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의 인생 악보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죠. 속도를 늦추다 못해 아예 새로운 리듬을 배워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. 자, 그게 뭐였냐면요. 바로 정년퇴직, 그리고 뇌수술이라는 아주 큰 건강 문제. 마지막으로 북유럽 여행이었어요. 이 3가지가 정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의 그 알레그로 인생에 일시정지 버튼을 쾅 하고 눌러버린 셈이죠. 상상해보세요. 그 거대하고 고요한 노르웨이의 자연 속에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걸 깨닫게 됩니다. 아, 진짜 평화라는 건 무언가를 더 채워서 얻는 게 아니구나. 오히려 나를 비워낼 때 찾아오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. 그래서 그의 새로운 인생 템포는 바로 멈춤이 된 겁니다. 근데 이게 그냥 속도만 느려진 게 아니에요. 그게 핵심입니다. 정신없이 무언가를 하는 삶에서 조용히 그 순간을 느끼며 존재하는 삶으로. 이건 뭐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. 자, 그렇게 멈춤이라는 새로운 리듬에 서서히 익숙해져 갈 때쯤 그의 인생에 아주 특별한 스승님이 나타납니다. 그리고 이 스승님의 교실은요, 무슨 대단한 곳이 아니라 바로 집 앞 흙길이었어요. 바로 그의 손주, 도윤이. 이 아이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야 할 학생이 아니었어요. 오히려 할아버지에게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안내자처럼 다가온 거죠. 그래서 이 말이 이제는 그의 새로운 인생 모토가 된 겁니다. 40년 교직의 권위를 내려놓고 3살 손주에게 인생을 다시 배웁니다. 이건 그냥 나 이제 교장 아니야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. 진짜 배움이 뭔지, 난 이제부터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다 하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고백 같은 거였죠. 생각해보면 손주와 진짜 눈을 맞추고 나란히 걸으려면요. 평생 동안 자신을 지켜주기도 했던 그 교장 선생님이라는 단단한 껍데기를 스스로 벗어 던져야만 했던 거예요. 아, 이게 바로 아이와의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는 벽이었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.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자신의 교육 철학 전체를 말 그대로 하나하나 분해하기 시작합니다. 수십 년간 믿어왔던 낡은 원칙들은 버리고 그 자리를 새롭고 훨씬 더 깊이 있는 진리들로 채워나가기 시작한 거죠. 자, 보세요. 그 철학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. 예전에 선생님은 아이의 머리를 지식으로 채우려고 했죠. 정답을 가르치고요. 하지만 지금의 할아버지는요. 아이의 마음이 스스로 생각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. 그리고 아이의 느린 보폭에 내 걸음을 맞추죠. 이게 진짜 교육이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. 쏟아붓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. 그러니까 그에게 진정한 교육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. 머리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아이와 나란히 걸으면서 와, 저건 뭐지? 하고 함께 세상에 감탄할 줄 아는 인내심. 바로 이게 그의 2번째 인생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나침판이 된 거죠.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삶. 멋지지 않나요?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는 결국 아주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. 인생에서 정말로 남는 건 뭘까?
내가 남겨줄 수 있는 진짜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 하고요. 처음에 산책을 나설 때만 해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. 내가 평생 쌓아온 지혜로 이 어린 손주에게 세상이 어떤 곳인지 가르쳐 줘야지 하고요. 그런데 웬걸요. 가르치기는커녕 오히려 배우고 있는 건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. 손주 덕분에 길가의 작은 풀 하나에도 멈춰서고 하늘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저건 왜 저럴까? 궁금해하면서 세상을 완전히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게 느끼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. 그리고 마침내 이 진실에 도달하게 됩니다. 아,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르쳐줘도 그건 언젠가 잊힐 수 있겠구나. 하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, 다정한 목소리, 그 온기만큼은 아이의 뼛속 깊이 영원히 새겨지는 거구나. 바로 이게 진짜 사라지지 않는 유산이구나 하고 말이죠.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?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가르침은 지식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. 그 사람이 나로 인해 무엇을 느꼈는지 그 따뜻한 감정이야말로 진짜 마지막까지 남는 게 아닐까요?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온기를 주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. 어쩌면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.